자, 우리가 이제 지난 강의까지 해서 점화식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일반항을 유도해내는, 즉 점화식을 푸는 방법을 우리가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어려웠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좀 난이도를 더 높여서 처음부터 이렇게 점화식을 제시해주고 나서 그냥 푸세요가 아니라 문장 형태로 줍니다. 문장 형태로. 자, 이런 상황이 있어. 그랬을 때 너네들이 이런 점화식을 세우고 이제 점화식을 풀어라라는 의도까지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화식 세우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좀 연습을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점화식 세우는 것 자체, 이제 세워진 것을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된다고 지금 가정을 할게요. 안 되면 꼭 점화식 푸는 방법, 특히 등차, 등비, 개차, 개비, 1차 특성, 2차 특성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숙달을 한 상태여야 됩니다. 이제 문장제로 나와 있는 것을 점화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좀 초점을 둘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534번으로 예를 들면 1534번에 의자가 이렇게 1단계입니다. 얘가 1단계에 있는 의자이고요. 2단계는 이렇게 돼요. 이게 2단계입니다. 그 다음 3단계에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3단계. 그럼 4단계는 이제 또 있겠죠. 자, 이랬을 때 각각의 단계에서 1단계에서 의자의 개수, 2단계에서 의자의 개수, 3단계에서 의자의 개수가 이렇게 1개, 3개, 5개래요. 이랬을 때 점화식을 세우세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점화식을 세우는 이 내용에서는 일반항을 직접 바로 구하는 내용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게 A에는요,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두 번째 항이 3이고요, 세 번째 5고요, 그 다음 7이겠죠, 그 다음 9겠죠. 그래서 바로 AN이 공차가 2인 등차절이네요. 첫 항이 1이고요. 그래서 2n-1이 바로 나오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한 문제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점화식을 세우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점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하는 항 사이에서 관계식,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에서 관계식,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사이에서 관계식,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사이에서 관계식처럼 이웃하는 두 개 또는 세 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웃하는 두 개 항 사이에서 관계식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숫자의 규칙을 가지고 일반항을 바로 추론해내라, 바로 펴내내라 라고 하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수의 규칙으로서 우리가 점화식 세우는 작업과 수의 규칙으로서 일반항을 바로 찾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말했다시피 1단계에서의 의자의 개수 A1, 2단계에서의 의자의 개수 A2, 3단계에서 의자의 개수 A3였을 때 이때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식이 중요한 거예요. 관계식. 자, 그러면 1단계하고 2단계의 관계는요, 잘 보세요. 1단계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의자의 개수가 몇 개는 뭐 한 개라고 확연하게 보이지만 이 1단계에서 의자가 있었습니다. 의자가요. 그런데 2단계에서는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갈 때 1단계와 2단계에서의 관계는 1단계에다가 두 개가 더해져서 2단계가 되고 있죠. 이렇게 1단계에서 2가 더해져서 2단계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1단계하고 2단계를 일단 지우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2단계하고 3단계를 볼게요. 2단계는 요것이고요. 3단계에서는 요것입니다. 이때 2단계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세개긴 하지만 몇 개인지 모른다고 생각합시다. 2단계는 A2예요. 그런데 3단계가 됐습니다. A2에서 A3 갈 때 어떠한 규칙이 있냐는 얘기예요. 어떠한 연관성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A2에서 두 개가 더해져서 A3가 되고 있죠. 그러면 A3에서 A4 갈 때도요, 우리는 두 개가 더해질 겁니다. 이렇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A9하고요, 연습 때 A10하고의 관계는요, 여기에서 두 개가 더해져서 A10이 될 겁니다. 이걸 식으로 이 두 개 사이에서의 관계식을 써보면 A9에다가 2를 더해서 A10이 표현되고 있구나. 이렇게. 또는 이 A10이라고 하는 것은 A9라고 하는 놈에다가 2가 더해져서 나오구나. 이렇게 해서 9항과 10항 사이의 관계식이 써질 거예요. 한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17번째 항과 18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은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두 개가 더해지고 있겠죠. 즉 이래서 A18이라고 하는 것은 A17이라고 하는 것에 2가 더해진 이러한 모형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연습을 충분히 이제는 충분히 연습이 됐다라고 한다면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서 관계식을 바로 이제 일반화시킬 수 있겠죠. 즉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2가 더해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즉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서 관계식을 또 유도해내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A1은 당연히 하나죠. 이거요. 물론 이 답인데 푸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등차 수열의 기본 점화식이잖아요. 그죠?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과정에 했던 내용 가지고 충분히 풀면 될 거예요. 자, 간단한 등차 수열이고요. 그다음 1538번에 자, 어떤 내용이냐면 물이 들어있는 물통이 있습니다. P리터에 물이 들어있는 물통에서 3분의 1을 덜어내요. 저 여기에 얼마만큼 처음에 얼마만큼 물이 있었는데요. 물이 있었는데 P입니다. P. 처음에 그 P라고 처음 값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중요치 않습니다. 아직은 크게 중요치 않아요. 처음에 얼마만큼의 물이 있었는데 이것을 3분의 1을 덜어내답니다. 3분의 1을 덜어냈대요. 3분의 1을 이렇게 할까요? 처음에 요만큼의 물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3등분 했을 때 이 3분의 1만큼 빼냈대요. 그랬을 때 빼내고 난 다음의 양을 A1이라고 했습니다. A1 이렇게 처음 한 번 작업한 후에요. 한 번 3분의 1을 덜어내고 계산한 것, 즉 측정한 것, 그게 지금 A1입니다. 자, 그런데 A1에서 다시 또 그 작업을 했어요. 3분의 1을 좀 덜어냈습니다. 여기에서 3분의 1을 덜어내고 남은 양 3분의 1을 덜어내고 남은 양을 A2라고 했어요. 다시 A2에서 또 3분의 1을 또 덜어내고 남은 양을 A3라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이랬을 때 A1과 A2 사이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느냐? A1에서 3분의 1을 덜어낼 거니까요. 결국은 3분의 2만큼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A2라고 하는 것은요. A1에서 어떻게 보냐면 3분의 2배가 돼서 할 거예요. 3분의 1이 없어지니까요. 즉, 이 두 개의 관계식만 쓰면 A1과 A2 사이의 관계식만 쓸 겁니다. A2라고 하는 것은 A1에다가 3분의 1을 없애버렸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A2하고 이제 A1, A2 관계는 잊어버리세요. A2하고 A3 관계 볼게요. A2가 있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A2가 있는데 거기에서 3분의 1을 버리고요. 남은 양이 A3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A3라고 하는 것도요. A2의 3분의 1이 없어졌으니까 3분의 1이가 되겠죠. 그래? 그럼 A10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보면 A9하고 A10이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A9의 3분의 1을 버리고 남은 값이 A10이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A10도요. A9의 3분의 2배가 되겠죠. 이러한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바로 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N 플러스 1이 AN의 3분의 1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서의 관계식을 썼고요. 대신 A1은 처음에 P만큼이 주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P가 A1이 아니에요. 처음에 P만큼 있는데 그것의 3분의 1을 벌고 남은 양을 A1이라고 했어요. 남은 양을 A1. 처음에 P가 주어진 것, 거기에서 한 번 작업을 하고 남은 양. 그럼 A1은 3분의 2P가 되겠죠. P의 3분의 2배가 되겠죠. 따라서 요거 초함값도 첫 번째 항도 여러분들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이 정화식은 AN에다가 숫자 곱해서 AN 플러스를 되고 있으니까 등비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정화식인데 푸는 건 문제가 아니겠죠. 1541번도 보면 1541번에 어떤 실험실에서 배행하고 있는 어떤 미생물은 매일 전체의 20%가 죽고 나머지는 4배로 불어난답니다. 처음에 지금 어떻게 있냐면 몇 마리를 집어넣냐면 처음에 10마리를 집어넣대요. 처음 10마리가 A1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볼게요. 처음 10마리를 집어넣었을 때 N1 후의 양을 AN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집어넣은 값, 처음 이제 거기에 그 배양액에다가 배양 실험 배양했을 때 거기에다가 처음 10마리 집어넣겠지만 하루 지난 다음이 A1입니다. 하루 지난 1일 후가 A1이에요.
1일 후가 즉 1일 후에 A1 계산은 몇인지는 그 차후의 문제입니다. 관계식 중요한 겁니다. 그럼 2일 후가 바로 A2고요. 3일 후가 A3예요. 이랬을 때 1일째에서 2일째 갈 때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20%가 죽고요. 20%가 줄어들죠. 그리고 남은 놈은요 다시 4배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A1하고 A2 사이에서 관계볼게요. 이 A2라고 하는 것은요, A2라고 하는 것은 A1에서 20%가 줄어들었으니까 100분의 80만 남죠. 100분의 80만. 그죠?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줄어들고 남은 값이죠. 100분의 80 A1에 100분의 80이 나와 있겠죠. 그런데 이 값은 전체적으로 4배로 확 확장을 한답니다. 이렇게요. 이게 바로 1일째와 2일째 사이 관계식이에요. 그런데 2일째와 3일째 관계식도 똑같이 20%가 죽고 다시 나머지는 4배가 된답니다. 그럼 A2하고 A3 사이 관계식도요. A3라고 하는 것은요. A2가 20%가 줄어들었어. 그럼 100분의 80. 그런데 남은 놈은 4배가 된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바로 AN하고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도 동일하게 나가겠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은 AN의 100분의 80 곱하기 4가 정리. AN 플러스 1은 5분의 4죠. 5분의 16 AN이 되고요. 자, A1은 처음에 주어진 10마리가 A1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루 동안 실험하고 나서 하루 후에 얘도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되고요? 20%가 줄어들고요. 나머지는 4배가 되겠죠. 10마리가 20% 줄어들었습니다. 100분의 80이니까요. 8마리가 됐겠죠. 그놈이 4배로 늘어나니까요. A1은 3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항도 문제에서 처음에 주어진 값이 A1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꽤나.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이 32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5분의 16인 등비 수열의 전형적인 어떤 그런 점화식 모양새죠. 자, 1548번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자, 한 변에, 넓이가 1이랍니다. 넓이 1. 넓이 1짜리 이러한 정삼각형이 주어졌는데, 얘를 무슨 시행을 하냐면요. 얘를 각각을 중점을 연결해서 이 중간을 뚫어냅니다. 즉, 처음에는 요만큼, 이건 처음 값입니다. 그런데 얘가 바로 1회 시행을 한 후의 상태예요. 이 중간을 없애고요. 여기만 이렇게 남긴답니다. 이게 지금 A1이 한 번 실행했을 때 A1. 그럼 다시 이게 또 다시 그 작업을 할 건데 이 온전한 정삼각형, 이 색칠된 정삼각형을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 색칠된 정삼각형에 중점을 연결해서 이 중간을 뚫어내겠대요. 그럼 여기만 이렇게 남겠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2회 시행제예요. 이거를 A2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회 시행제 얘를 A3라고 할 거예요. 이랬을 때 A1과 A2 사이 관계식을 볼게요. 이건 처음에 제시된 값인데 이게 1회 시행이에요. 이게 A1입니다. 이게 A2고요. 이랬을 때 1회 때와 2회 때 상황, 즉 A1과 A2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얘가 이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가 몇 배가 되겠습니까? 4분의 3배가 되죠.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로 갈 때 4분의 3배가 됐고요. 얘도 여기로 갈 때 4분의 3배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몇 배가 됐습니다. 몇 배가 됐으니까 4분의 3배가 되어서 A2가 나오고 있어요. 즉 A2는요. A1의 4분의 3배입니다라는 거예요. 좀 A2에서 A3 가는 거 볼게요. A2에서 A3 갈 때도요. 이 부분이 여기 부분만 볼게요. 여기 부분이 갈 때 요렇게로 갈 거니까요. 이 부분을 갈 때 4분의 3배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모두 다 4분의 3배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4분의 3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A2에서 A3 갈 때도 4분의 3배가 됩니다. 즉 A3라고 하는 것도요. A2라고 비교해봤을 때 4분의 3배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이 이제 반복이 충분히 됐다고 치면 AN 플러스 1은 AN의 4분의 3배가 되더라. 4분의 3 앞으로 쓸게요. 이렇게. 그리고 A1은 얘가 넓이 1짜리가 A1이 아닙니다. 얘가 한번 시행되고 난 상태. 그럼 여기서 4분의 3배가 있겠죠. 그래서 A1은 4분의 3이 A1이에요. 따라서 이 수열도요. 등비 수열의 가장 전형적인 정화식이죠. 초항이 4분의 3이고 공비가 4분의 3인 그러한 등비 수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정화식이
좀 어렵다. 점화식을 푸는 것보다 이제 세우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세우는 것을 지금 한꺼번에 다 정리해드리면 너무 어려워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가볍게 지금 그 등차 등비의 점화식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이 이제 개차나 갭이라든지 또는 1차 특성이라든지 2차 특성 나오는 것은 좀 뒤에서 다시 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조금 끊어서 갈게요. 좀 어려우니까요.